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슬기짱쌤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국어의 슬기짱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라는 어휘의 체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오늘은 우리가 함께 어휘의 양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완전 초반에 우리가 단원을 시작하는 부분에서 어휘의 양상에는 어떤 게 포함되어 있는지 잠깐 살펴보기는 했는데요.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자면 제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지역방언과 사회방언을 포함해서 우리가 실제로 말을 사용할 때 그것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게 어휘의 양상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요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표준어를 잘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요.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다 표준어만 쓰는 것은 아니죠. 구체적으로 사투리라고 하는 지역방언을 쓰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회방언 중에서 특정 세대가 많이 쓰는 말을 여러분들도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실제로 어휘를 사용할 때 다양한 모습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또 상황에 따라서 특정한 방언을 사용했을 때 이해를 하지 못하는 의사소통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렇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기 전에 교과서 134쪽부터 137쪽까지 나와 있는 학습 활동을 연필로 먼저 수행하고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선생님과 함께 정리한 내용에서 덧붙일 내용이 있다면 색깔펜으로 더 필기를 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134쪽에 보면 어휘의 양상이라고 해서 지역방언과 사회방언이라는 제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보면 양상이라는 글자 왼쪽 위에는 색깔이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왼쪽에 여러분들 살펴보면 그 단어의 뜻이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가보면 양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이나 현상의 모양이나 상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살펴볼 것이 어휘의 양상이죠. 즉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단어들이 실제로 어떤 모양이나 어떤 상태로 사용이 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어휘의 양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휘의 양상에는 지역방언과 사회방언이 있다고 나와 있네요. 여러분들이 방언이라는 말을 잘 알고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이 방언이라는 건요. 어떤 말이랑 반대말이 되냐면 표준어랑 반대가 되는 개념입니다. 우리 표준어라고 하는 것은요. 공식적으로 개념이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을 우리 표준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따지자면 서울에서 쓰는 말을 보통 표준어로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다양한 말을 사용할 때 모두가 서울말을 쓰는 것은 아니죠. 대표적으로 전라도 사람들은 전라도 사투리를 쓴다거나 경상도 사람들은 경상도 사투리를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지역에 따라서 똑같은 어휘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생기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이 쓰는 말과 달리 특정 직업에서는 그 말을 다른 식으로 표현해서 자신들만이 알아듣게 표현하는 말들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한 것은 여러분들 나이, 여러분들 세대에서 사용하는 특정한 말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지금 생각나는 거 여러분들 많이 하는 것 중에 페북 메시지 줄여가지고 패매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도 패매라는 말을 조금 나이 든 어른들이 들으시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이렇게 줄임말이라든가 새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말들이라든가 이런 것도 표준어가 아니라 그 세대들만 쓰는 말로 뭔가 어휘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방언이라고 불러요. 선생님이 개념 설명은 약간 지금 해줬는데 이 표준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나타나는 방언들은요.
지역적인 요인,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전라도라든가 경상도라든가 강원도라든가 제주도라든가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다른 말을 쓰는 것을 지역 방언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유행어라든가 특정 직업에서 쓰는 말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사회적인 요인에 따라서 다른 어휘를 사용하는 것을 사회방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내용을 자세히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본격적으로 교과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34쪽에 보면요. 그림이 나와 있고 3명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위에 줄에 보면 제주도로 여행을 간 지수와 태일이는 승마 체험을 하게 되었다. 체험을 마치고 마을 조련사와 대화를 나누었는데 서로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했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도 역시나 힌트를 줬습니다.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완전 초반에 이 단원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이바구라는 말을 본 적이 있어요. 이바구는 경상도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이바구한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힌트를 줬습니다. 첫 부분에 이렇게 써있죠.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주도에서만 쓰는 말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우리가 이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대화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말을 붙잡고 있는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학생들 말 타기가 많이 어렵지? 홀딱 속았수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여학생이 제가 속았다고요? 이러고 옆에 있는 남학생은 헐 이렇게 하고 있네요. 지금 말을 타고 나서 나누는 대화인데 갑자기 속았다라는 말이 나오니까 옆에 있는 두 학생이 이해를 못하고 너무 이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방금 전에도 봤던 것처럼 이 그림의 배경이 제주도죠. 뒤에도 이렇게 제주도라고 쓰여져 있잖아요. 제주도에서는 속다라고 하는 말이 수고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지금 왼쪽에도 나와 있죠, 여러분들. 지금 여기를 보면 속다는 수고하다의 제주도 방언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아저씨가 말한 말의 의미는 말 타기가 많이 힘들지 않았냐, 정말 고생 많았다, 수고했다 이런 말로 이야기한 건데 옆에 있는 친구들은 내가 뭔가 속은 건가? 라는 생각으로 소통을 하기 어려워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적어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조련사 아저씨랑 지금 지수, 태일이가 서로 말을 잘 알아듣지 못했는데 그 까닭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어요. 무엇을 사용했기 때문이죠? 그 지역에서 사용하는 어휘가 있었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굳이 이 대화에서 헐이라는 말을 적어놓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지금 속다라고 하는 말은 제주도에서만 쓰는 말이죠. 즉 이거는 지역 방언이에요. 그런데 뭐 물론 요즘에는 헐이라는 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아듣고 많이 사용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원래 헐이라는 말도 좀 젊은 세대들이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헐은 세대에 따른 사회방언을 나타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한 7, 80대 분들은 헐이라는 말을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소통이 잘 되지 않았다면 세대에 따라서 쓰는 말을 사용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까닭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지역이나 세대에 따라 사용하는 어휘가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적을 수 있어요. 지금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서로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아저씨가 만약에 이 친구들의 말을 못 알아들었다면 헐을 못 알아듣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헐은 많이 사용하는 말이니까 이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만약에 학생들이 사용하는 말을 아저씨가 못 알아들었다면 세대에 따라 사용하는 말이 달랐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약간의 워밍업을 하면서 지역 방언이랑 사회 방언이 있고 이런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사용했을 때는 소통이 좀 어려울 수 있겠구나라는 정도까지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여담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완전 TMI인데 선생님 어머님께서 제주도 분이시라서 선생님이 이 말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이거 제주도 억양으로 읽으면 어떻게 읽을 수 있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엄마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아저씨가 학생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보통 나이 든 분들이 좀 더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어머 햇수다 이런 말은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교과서가 아무래도 제주도 분들이 쓰신 교과서라고 보긴 좀 힘들 것 같기 때문에 실제로 제주도 사람들이 자기보다 어린 사람들한테 이 표현을 쓰고 싶으면 홀딱 속았수다 보다는 뭐 홀딱 속았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과서에 나온 지금 지역방어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정말로 사용하는 말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살짝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래쪽에 보면 또 전라도에서 쓰는 사투리, 지역방언이 나와 있는데 그것도 살짝 선생님이 봤을 때는 어색하더라고요. 선생님이 또 아버님께서는 전라도 분이셔가지고 전라도 사투리라고 하기에는 또 살짝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방언을 볼 때는 특정한 단어는 실제로 그 지역에서 사용하는 말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문장이 조금 어색할 수는 있다는 점을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지역 방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아래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아래쪽을 보면 먼저 가와 나의 상황을 보고 지역 방언의 특징을 탐구해보자 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그 전에 왼쪽에 있는 개념 설명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보니까 한 언어가 지역적 원인 또는 사회적 원인에 따라 달라진 말을 방언이라고 한다. 그 가운데 지역에 따라 달라진 말을 지역 방언이라고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이 앞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서 표준어와 달라진 말들을 방언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원인이 지금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지역에 따라서 표준어와 다른 말들이 생겨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지역 방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많이 들어봤던 말들 중에 지역 방언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은 사투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지역 방언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지금 가와 나의 두 가지의 상황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지금 보이는 것처럼 가의 경우에는 이 양복을 입은 아저씨, 되게 잘생긴 아저씨가 우리나라 지도를 펼쳐놓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살짝 살펴보면 알 수 있겠지만 날씨를 전달하고 있어요. 아마 뉴스에서 일기예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나 그림을 보면요. 똑같은 아저씨예요. 똑같이 잘생긴 아저씨인데 또 지금 위에 전화를 받고 있는 아저씨도 잘생긴 아저씨죠. 둘이 닮았어요. 알고 보니 형이었는데요. 형한테 자신이 방금 전에 일기예보에서 얘기한 것처럼 같은 내용을 형에게 전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어떤 단어들을 사용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가를 먼저 보니까 반가운 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비는 특히 가뭄이 심했던 호남 지역부터 시작해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차차 확대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 내용으로 봤을 때는 무슨 얘기냐면 그 전에 가뭄이 심했는데 이제 비가 내린다. 근데 이 비가 호남 지역에서부터 시작돼서 비가 내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일기예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죠. 방송으로 내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표준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식적인 상황의 말하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를 보면요. 같은 사람인데 자신의 형한테 얘기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보니까 성, 요번 여름에 가뭄이 앵간히 극성스럽든가 이제 비 온다오니 얼마나 좋을까이? 이렇게 했어요. 선생님이 서울 사람이라 사투리 억양을 잘 살리지 못할 수 있다는 점 이해해 주세요.
어쨌든 간에 자세히 살펴보면 가랑 같은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표현이 완전히 달라요. 뭐 이렇게 씁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일단 구어체로 사용을 하고 있고 처음 부분부터 성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성이 형님할 때 그 형을 부르는 성이라는 글자고 그다음에 뭐 앵간이라든가 뭐뭐 하든가 그리고 이제라는 말이 아니고 인제 이렇게 썼고 얼마나 좋을까이 하면서 이 이렇게 끝내는 것도 표준어에서는 쓰지 않는 이런 문장의 종결 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처럼 이렇게 자신이 개인적으로 지인에게 연락을 하는 경우 그리고 같은 지역에서 살았던 그리고 같은 지역의 어떤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이런 사람에게는 지역 방언, 즉 사투리를 사용했을 때 훨씬 서로 친근하게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방금 이야기한 거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양가로 1번 문제 보니까 가와 나가 각각 어떤 상황인지 말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가는 선생님이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날씨를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국적으로 방송이 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적어볼게요. 뉴스 진행자가 뉴스에서 날씨 정보를 전달하는 공식적인 상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가는 공식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나 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항상 공식적인 말하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식적으로 말하기 할 때는 방언을 사용을 한다면 그 지역의 방언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말을 못 알아들을 수 있다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우리가 항상 표준어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나에서 나는 어떤 상황인지 말해보자라고 한다면 공식적인 상황과 반대말로 적어주면 되겠죠? 비공식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형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똑같이 가처럼 주제는 날씨죠. 그래서 날씨를 주제로 형과 대화하는 비공식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꼭 표준어를 사용해야 하고요. 비공식적인 상황에서는 지역 방언을 사용해도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다음 문제의 답인데요. 2번에 보면 가와 나에 사용된 어휘가 어떻게 다른지 말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얘기한 거 그대로 쓰면 되죠. 가는 표준어, 나는 지역 방언을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같은 사람인데 어떤 상황에서는 표준어를 사용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지역 방언을 사용했네요. 그 이유는 아까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공식적인 상황에서 특정한 방언을 사용한다면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표준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고 이렇게 개인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하는 통화의 경우에는 꼭 딱딱하게 표준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자신들이 쉽게 통할 수 있는 그런 지역 방언을 사용하면 훨씬 유대관계도 더 좋아지고 친밀함도 느껴지고 의사소통도 더 잘 되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 방언을 사용해서 일상적인 비공식적인 상황에서는 대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양가로 3번 적어볼게요. 가는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이므로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표준어를 사용했고 나는 반대로 비공식적인 나는을 빼먹었네요. 나는 비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이므로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지역 방언을 사용했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방언 있잖아요. 지역 방언뿐만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사회 방언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끼리는 엄청나게 친밀감을 느낄 수 있어요. 정말 단적인 예로 여러분들이 요즘에 사용하는 신조어들 있잖아요. 뭐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TMI라든가 이런 말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끼리는 그 얘기를 했을 때 쟤도 우리랑 말이 좀 잘 통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친밀감을 느낄 수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것을 모르는 사람한테 그 말을 쓰면 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점까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지역방언 정리했는데요. 다음으로 사회방언 공부를 해볼 거예요. 지금 교과서에 사회방언으로 집단에 따른 사회방언이랑 세대에 따른 사회방언 두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은 우선 집단에 따른 사회방언 부분까지만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나와 있는 사회방언의 정의를 먼저 한번 볼게요. 사회 집단이나 세대 등에 따라 달라진 말을 사회방언이라고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지금 지역방언은 지역적인 요인, 지역적인 원인에 따라서 달라진 말을 지역방언이라고 했는데요. 사회방언은 사회적인 요인이죠. 즉 어떤 특정한 집단이라든가 특정한 세대에 따라서 사용하는 말이 달라지는 경우를 사회방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사회방언으로 첫 번째 특정 집단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회방언을 볼 겁니다. 지금 2번에 나와 있는 거는 사회방언 중에 전문어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가 한번 다 같이 볼게요. 가와 나의 상황을 보고 전문 분야에서 쓰는 어휘의 특징을 탐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면 다 요리사가 말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가와 나 모두 지금 굉장히 예쁜 여자 요리사가 이렇게 요리사 모자를 쓰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의 경우에는 그 대화의 상대가 요리사들이죠. 지금 가의 상황으로 주어진 게 요리사들이 일하는 주방에서 말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지금 대화를 보니까 조수 요리사님, 양파, 당근은 줄리엔으로, 토마토는 콩카세로 부탁해요 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이걸 보고 정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왜냐면 요알못이라서 그런가 봐요. 그런데 이 똑같은 사람이 나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양파, 당근은 가늘고 길게 썰어주세요. 토마토는 가로, 세로 5mm 정도의 정사각형으로 잘게 다져주세요 라고 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도 이해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유를 보니까 나는 위에 상황으로 무엇이라고 써 있냐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요리 교실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똑같은 사람이 특정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말이 다르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아까 지역 방언에서 봤던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보니까 가에서 말하는 의미랑 나에서 말하는 의미는 같아요. 그런데 나에서 일반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엄청 길고 장황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됐어요. 가늘고 길게 썰어주세요 라고 길게 말하는 거를 그냥 자기들끼리는 줄리엔이라고 세 글자로만 말해도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문적인 특정 집단에서 사용하는 말들은 자신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리고 좀 더 효율적인 말들을 많이 사용을 하네요. 정말 단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 수 있는 게 우리 의학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의학 용어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뭐 선생님이 어릴 때 많이 봤던 거는 드라마에서 뭐 V택이라든가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심장 박동이 약해져서 심정지에 이르는 그런 상황을 V택이라고 불렀는데 그거를 영어로 그렇게 짧게 표현하면 그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어요. 반면에 우리는 그 말을 들으면 무슨 말인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려면 더 길고 장황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전문적인 말들은 자신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로 표현을 하고요. 특히나 외국에서 들어온 말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2번 문제에 대해서 양가로 1번 문제 보면요.
가와 나에서 요리사가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한 까닭은 무엇인지 말해보자 라고 했어요. 분명히 같은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처럼 그걸 듣는 사람들이 같은 직종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할 때는 좀 어려운, 즉 자기 집단들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사회 방언을 사용했고, 반면에 내가 대화하는 상대가 일반인일 경우에는 그런 전문적인 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길게 풀어서 설명해 줬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즉, 대화 상대가 다르기 때문에 표현하는 말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가에서는 대화의 대상이 같은 전문 분야에 속한 사람이고, 나에서는 대화의 대상이 일반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어 볼게요. 즉, 자신의 전문 분야, 자신이 속해 있는 그 집단에 함께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문적인 말을 사용해도 의사소통이 오히려 더 잘 되지만 그 집단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표현을 하면 알아듣기 어렵기 때문에 더 쉽게 풀어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 양가로 2번을 보면요. 요리사가 가에서 한 말을 나의 요리교실 수강생들에게 그대로 한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때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선생님도 잘 못 알아듣는 줄리엔, 콩카세라는 말을 써서 설명을 한다면 물론 여러분들 중에 요리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 알아들을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물론 선생님도 이해가 안 되는 말이고요. 그래서 우리 양가로 2번 이렇게 적어볼게요. 요리교실 수강생들이 요리사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즉, 이해를 하지 못하면 결국 이 요리도 완전히 망해버릴 수밖에 없다. 이러이러한 모양으로 썰라고 했는데 막 자기 맘대로 썰어버리고 이렇게 하면 또 맛도 달라지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집단에 속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야기를 할 때는 좀 주의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선생님이 원래 나가고 싶은 진도는 이 다음 장을 더 나가는 것이었는데 오늘 수업도 뒤에까지 나가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